최근 한 주간 주변 적대국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안보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시리아와의 심각한 수준의 군사적 충돌은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에 처음입니다.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의 힘겨루기에 새로운 판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국 사령관은 헤즈볼라가 준비 태세를 증강했으며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대규모 미사일로 이스라엘 전역을 공격할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했던 새 관영 방송국 설립안을 철회해 강경 우파 연정의 내부 균열을 일으키며 조기 총선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60번 도로 중간에 위치한 구시에츠온 교차로에서 불특정 유대인들을 향한 팔레스타인 측의 차량 테러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여군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차량 공격이 발생한 지 2개월 만입니다. 15일 오후 3시경 구시에츠온 교차로의 버스 정류장. 반대편에서 지나가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버스 정류장에 충돌합니다. 다행히 보행자 보호 펜스 덕분에 큰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량 공격을 감행한 테러범은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이스라엘 군의 제압 과정에서 총에 맞아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이번 테러로 버스 정류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28살 임산부가 쇼크 증상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보안군이 이 지역에서 이번 테러를 도운 다른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에는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를 공격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경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은 아슈켈론 지역 개활지에 떨어졌으며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간 가자지구에서 두 번째로 로켓 공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군은 탱크로 가자지구 북부의 베이트 라히아 인근 하마스 전초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라이온 게이트 흉기 공격으로 2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이라는 테러 그룹이 배후라고 밝혀졌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 경찰 조사관에 따르면 지난주 올드시티 라이온 게이트에서 발생한 테러는 SNS 어플 왓잽의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이라는 그룹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라이온 게이트 앞에서 2명의 경찰관에 흉기를 휘두른 이번 사건이 있은 뒤 하루 만에 이 테러 그룹의 창립자와 관리자를 비롯해 테러 모의 혐의를 가진 모든 조직원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 이 테러 그룹은 급진 이슬람 사상을 교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7일 새벽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를 향해 시리아군이 발사한 방공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이스라엘 전투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6년간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서 이런 심각한 수준의 교전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16일 밤부터 27일 새벽 동안 시리아 내 여러 표적을 겨냥해 이스라엘 전투기가 작전을 폈고 이를 겨냥해 발사된 시리아 방공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예루살렘 북부에 설치한 에로우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배치된 에로우가 실전에 쓰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종종 시리아 국경지대를 폭격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2006년 치열한 교전을 벌여 양측에서 1,3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바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17일 이스라엘군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을 오늘 새벽 침범해 팔미라 부근의 표적을 공격했다면서 이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를 지원하려는 침략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17일 공습은 북한제 미사일이 헤즈볼라 손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매체 예루살렘 온라인도 시리아 레바논 국경 사이에서 헤즈볼라가 북한으로 최신 미사일을 공급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는 최신 무기를 헤즈볼라로 보내려는 시도와 첩보가 있고 작전상 타당할 경우 이를 행동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 2016년 4월 헤즈볼라 무기를 수송하는 수십 대의 차량을 공격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개별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도 이스라엘 공군 드론이 시리아 알쿠네이트라에서 차량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2에 따르면 차량을 운전한 야세르 알사이드는 시리아 공군의 명령을 받고 운전 도중 드론의 공습에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관영 아나통신은 시리아 정부군이 칸 아르나바 인근에서 이스라엘군 드론을 격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공습한 목표물은 헤즈볼라 호송 차량이라고 밝혔으며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사망한 차량 운전자 야세르 알사이드가 시리아 아라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두루즈 민병대 소속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시리아 공중방어망을 파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메파로 정평난 리베르만 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현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대공미사일이 지난 16일과 17일 이스라엘 전투기들을 향해 대공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시리아가 또다시 우리 비행기를 겨냥해 공중방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두 번 다시 생각하지도 않고 전부 파괴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을 시리아군이 아니라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했던 것이라고 공개하면서 자국 전투기들이 시리아군이 쏜 미사일의 위협을 받기는 했지만 격추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베르만 장관은 19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핵심 문제는 무기가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면서 앞서 시리아 팔미라 인근 기지를 폭격한 이유가 헤즈볼라 때문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과 같은 일이 확인될 때마다 게임 체인징 무기의 이동을 막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충돌은 6년 전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이후 양국 간에 발생된 가장 첨예한 군사 충돌이었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1967년과 1973년 전쟁을 포함해 수차례 군사적 충돌을 겪었으며 이스라엘은 1967년 일명 6.1 전쟁에서 승리해 시리아 골란 고원을 차지한 이후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헤즈볼라의 물리적인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혁명군 사령관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군 사령관은 쿠웨이트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레바논에 근거한 테러 조직 헤즈볼라가 준비 태세를 증강했으며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대규모 미사일로 이스라엘 전역을 공격할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사령관은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및 다른 무기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레바논에 공장들을 설립했으며 최근 소유권을 헤즈볼라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헤즈볼라가 최북단으로부터 남부 이집트 국경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로켓을 생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해당 시설이 지하 50m에 건설되었고 여러 방어 시스템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투기 공격에 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외부적으로 안보적 위협이 증가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에도 정치적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했던 새 관영 방송국 설립안을 철회해 강경 우파 연정의 내부 균열을 일으키며 조기 총선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일요일마다 여는 주례 강요회의에서 연정 파트너 당들은 언론 규제 사안에 있어 우리 집권 리쿠드 당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영 이스라엘 방송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해체하고 새 방송국으로 교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의 주요 파트너인 중도 크라누 당의 모세 카론 재무장관은 새 방송국이 예정대로 내달부터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네셋의 120명 의원을 새롭게 뽑는 조기 총선에 대한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이번 연정 사태에 대한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 의장 데이비드 비탄이 암시한 해법은 현재 의회를 해산시키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스라엘 의회가 크네셋 조기 해산에 3번 찬성 투표를 해야 실현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불신임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옵션 역시 61명의 크네셋 의원이 지지 투표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옵션은 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리쿠드 당이 반대할 경우 대체 정부는 예시 아티드 당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 분석가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모셰 칼론 재무장관 간의 논쟁이 타협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 연정은 67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칼론 장관의 크라누 당이 1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내각의 네타냐후 총리는 1990년대부터 세 차례에 걸치는 장기 집권에 성공해왔지만 현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정부 구성 시한을 2시간 앞두고 가까스로 성공했으며 전체 120석 가운데 단 한 석을 넘기는 61석에 불과해 전통적으로 가장 불안한 연정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연정에 합류한 샤스의 전 대표 니심 지부는 이스라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정 내 진정한 파트너십이나 정치적인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이 정권은 단명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또다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불특정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가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테러 단체들의 모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이 옮겨질 경우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 및 반정부 세력들이 계속해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رسالتنا لنتنياهو ولحكومة إسرائيل إنه ما تطبوا في الأقصى وما تطبوا في المقدسات. رسالتنا واحدة إنه الانتفاضة انطلقت.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도 올바른 대아랍 정책을 통해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으로서 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내 대표적 시아파 국가들과의 충돌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과 연계된 이란의 핵탄도 미사일, 시리아 정부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하마스, 러시아 등의 연합이 약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